5, 60점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이제 5문제가 6점짜리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요? 아, 그날부로 다 잊어, 그냥. 아, 시험 끝났으니까 있는 거야. 싹 없애버려. 그 뒤에 낸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그런 형태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미적분 원을 할 때 특히나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 차이 하나는 좀 알고 가세요. 먼저, 우리가 수원에서 나오는 거랑, 수원이 아니지. 미안. 배수. 네. 배수에서 나오는 거랑, 미적분 원에서 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의 문제를 낼 때 이걸 가지고 배수를 갖고 문제 낼 때랑 미적분을 가지고 문제 낼 때랑 목적을 잘 알면 푸는데 좀 도움이 돼요. 어떤 목적이냐면 배수 같은 경우는 연산이 목적입니다. 왜 연산을 목적으로 하냐면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지수나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얘네들을 보잖아.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계산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연산을 조금은 특이하게 해야 되는 애들. 얘네도 항에 따라서 몇 번째 항이냐에 따라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뒤에 보면 귀납적 정의라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그래서 n이 an이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늘상 하던 계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목적이 연산이에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산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놔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연산이 아니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이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의 특징을 보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식의 특징을 보고 그래프 개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지 아니면 뚫고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 위주의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생겼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애들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조건이 말하는 게 이 하나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엔 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하나를 놓고 10가지가 나오는데 10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놓고 최대한 많은 걸 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놓고서 얘일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첫 번째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에서 이제 내가 이 조건 하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떠올려 봐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fx는 해놓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근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x축하고 함수에서 x축하고 교점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축의 방정식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프 개형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걔네들 중에 문제를 풀 때 뭘 써야 되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요. 우직하게 다 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해봐야 돼요. 최대한. 그래야 나중에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빨라지는 거예요. 계산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밖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게 처음 접하는 문제냐, 아니면 내가 언젠가 경험상 이런 문제를 접해본 적이 있냐, 그게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처음 접해보지만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방법을 썼을 땐 어떻게 되고 이 방법 썼을 땐 어떻게 될 건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봐요. 잘못된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는 것들 버리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선 그걸 안 써도 돼. 그럼 걔는 빼는 거야. 판별식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선 소용이 없어.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걸 빠르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정리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길 바라는 것 때문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그 중에 적절한 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나를 보는 게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그걸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도. 어쨌든 그런 면에서 선생님도 계산 시험 결과는 봤습니다. 처참해요. 조금 처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자꾸 수원이래. 대수도 낸다고 했었지. 네. 아마 다음번에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몇 문제 이렇게 두 문제? 세 문제? 끼워서 나올 겁니다. 일단 진도는 나가는데 또 안 낼 수가 없잖아. 진도 나가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때 잘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그 해설 영상을 저쪽 반 선생님이 찍어 두셨대요. 혹시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보내줄게요. 혹시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이 필요합니까? 딱히? 그냥 잊었어? 증발? 알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여기서 해주려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뭐, 딱히 필요치 않다고 하면 우리는 진도를 나가봅시다. 네. 자, 오늘 나가는 건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인 거고,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속도라고 하면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쵸? 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고 배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 정확하게는 이동거리죠. 그러면 속력, 속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변이라는 거와 이동거리라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변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0에서 출발을 합니다. 똑같이. 0에서 똑같이 출발을 하는데, 자, 얘가 3초 동안 여기까지 왔다가, 나머지 5초 동안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됐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야.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최종 지점을 변이라고 해요. 0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최종은 마이너스 2로 간 거죠. 그럼 변이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동 거리라는 건 뭐냐? 얘가 움직인 거리를 다 재는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여기까지 3까지 갔다가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갔으면 3만큼 갔다가 5만큼 더 간 거 아니야? 그럼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변이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동 거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거 나중에 적분 가면 얘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건 뭐냐면 시간분의 변위로 만들어진 속도예요. 이거를 말을 좀 바꿔볼게요. 시간의 변화량. 그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 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속도라고 해요. 그럼 이 위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떤 식으로 하나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데 보통 위치는 XT라고 이렇게 많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직선 상에서 움직여요. 공교롭게도 가끔 오해를 합니다. 얘 움직이는 게 평면 위에서 막 대각선으로 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 1에서는 무조건 수직선 위에서밖에 안 움직여요. 알겠니?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저 XT 얘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아이고, T로 해야지. X가 나오면 안 되지.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볼게요. 대략적으로 아무거나 봅시다. 자, T가 0일 때 보세요. T가 0이면 결과값이 얼마예요? 계산한 결과는 0이죠. 그럼 T가 0일 때, 다시 말해서 시작과 동시에는 0에서 출발한다라는 얘기예요. T에다 대략 1 정도 넣어봅시다. 1이면 어디예요? 1 넣어도 0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 넣었을 때 0이 나온다고? 그럼 얘는 1초 동안 안 움직인 걸까요? 0, 1 가만히 있는 걸까? 중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 봅시다. 그럼 어디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죠? 0.5초가 되는 시간에는 이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뒤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온 게 된 거예요, 결국은. 뒤쪽으로 갔는데 얼마나 더 갔는지 모르겠고, 언제부터 앞으로 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또 언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뒤쪽으로 한 번은 갔다가 지금 1초에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시간이 2가 됐을 때는 T에다 2를 넣어보면 4 빼기 2가 나오니까 2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 이후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점점 더 커져요. 2보다 점점 더 커진다. 시간이 지나간다. 그럼 위치는 점점 커지겠죠. 커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0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을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건 무슨 말이냐? 자,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됐습니까? 세로축이 위치입니다. 0에서부터 출발하죠? 자, 단순해요. 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얘가 가운데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까지만 도달을 하고 다시 원으로 가운데 X축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원점을 지나서부터는 계속 오른쪽을 향해서만 가더라.
구분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방금 움직임을 시간하고 연관지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볼 거야.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속도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평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속도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400km인데 5시간 걸렸대. 그럼 시속 평균 몇 킬로로 간 거예요? 400km를 가는데 5시간 걸렸어요. 그럼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이겠지. 내가 어려운 얘기했니? 네. 시간당 80km를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처음 시작부터 80으로 계속 달린 거야? 막 신호 사람 지나가는데 그냥 뚫고 지나가? 아니잖아. 쓸 땐 또 서요. 그지? 빠를 땐 얘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겠지. 근데 어찌됐든 시작과 끝만 보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뭐랑 같은 얘기냐? 얘는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 안 써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평균 변화율 많이 썼어요? 문제 풀 때 잘 안 나와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 속도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자, 평균 변화율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와요? 순간 속도라는 게 나옵니다. 됐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써요. 순간 변화율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얘랑 같은 말로 쓰이는 게 또 뭐 있다 그랬어요? 미분계수. 또 하나? 똑같은 말로 쓰이는 거. 안 떠올라? 너 혹시 수업 끝나면 다 잊어버리니? 접선의 기울기, 이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랑 순간 변화율이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랑 같은 거냐? 결국에는 순간 속도라는 건 순간 변화율인 거고 미분 계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t가 3일 때의 순간 속도 혹은 t가 3일 때의 순간 변화율은? 하고 물어보면 식을 우리가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미분에서 3을 집어넣으면 돼요. 맞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xt라는 건 위치 함수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라서 계산 결과는 그 위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 함수라는 말을 써요. 그때 이 vt라는 게 있어요. v는 속도를 뜻합니다. 얘는 속도 함수예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잘 보세요. 아까 미분계수를 구할 때 미분에서 그 숫자를 넣는다고 했죠. 그치? 그럼 어떤 걸 미분을 하냐야. 뭐를 미분할 거냐? 아까 잠깐 봤던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그치? 그럼 요 순간의 속도,
요 순간의 속도 뭐냐면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그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위치 함수를 미분만 하면 그걸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죠. 그 도함수에다가 그 시간만 맞춰서 내가 필요한 시간 t가 1이면 1, t가 5면 5 갖다 집어넣으면 그 순간의 속도가 나오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미분계수를 뜻하지만 결국에는 요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사용하는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어떤 거의 도함수? 요거의 도함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등장을 해요.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t가 3일 때 위치하고 속도를 한번 봅시다. t가 3일 때. 자, 보세요. t가 3일 때 위치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 3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t가 3일 때 속도라는 건 뭐냐? 쟤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야 속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3 집어넣는데 9, 2, 18에 3, 4, 12 얘는 6이 나오겠네요. 3초 뒤에요. 6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4t-4니까 3 집어넣으면 12, 8 나오네요. 속도는 8이야. 오른쪽을 향해서. 잘 들으세요. 속도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다. 로켓 같은 경우는 위로 쏠 거 아니야. 또는 공을 던질 때도 위로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쪽이 플러스면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방향은 오른쪽이고 속도는 8. 8이라는 건 뭐야? 1초에 8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에는 1초에 8만큼 이동하는 빠르기로 가는 중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이 계산 공식이 어렵냐? 별로 안 어려워요. 속도, 시간분의 거리, 위치, 변화량. 위치 함수 주어지면 미분하면 속도가 된대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새로운 계산법을 배우는 건 없습니다. 앞에 우리 미분법 다 했죠. 그것만 할 줄 알면 다 풀려야 정상인데 왜 못 푸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잡지를 못하면 풀기가 힘들어져요.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아직 거론이 안 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가속도가 안 나오죠?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도의 변화량에 따른 거야. 그럼 결국은 가속도라는 건 v't 뭐야? 미적분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저 v't라는 건 얘 입장에서 보면 2번 미분한 거예요. 그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간단하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2번이나 미분을 해야 돼요. 2번 미분해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속도 함수.
이거 우리가 속도에 대한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울 때, 미적분 2겠죠? 네. 그거 배울 때 배우다 보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계도 함수라는 말은 몰라도 돼요. 그냥 2번 미분하면 가속도, 1번 미분하면 속도, 요렇게 된다. 이해됐죠? 자, 오늘 수업하는 거는 선생님이 저 움직임을 해석하는 걸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계산은 어렵지 않아. 막상 해보면 암산으로 되는 애들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말하는 게 뭐냐, 그거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량을 봤다면 이제 다른 것도 나와요. 길이, 면적, 부피. 자,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면적은 S, 부피는 볼륨,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길이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 대부분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림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여기 가로등이 있어요. 뒤에 가로등이 있고 나는 걸어갑니다. 그럼 그림자 길이가 그대로 있어요? 아니지. 가로등을 등지고 걸어가기 시작을 하면 처음엔 그림자가 여기까지밖에 없다가 갈수록 멀어져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 혹은 그림자 끝의 위치에 대한 변화율,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보면 그 길이를 시간에 따른 식으로 써줘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를 잘 고민해야 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면적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각형이 제일 흔해요. 사각형 면적인데 뭐 시간당 2씩 늘어나고 뭐 시간당 1씩 줄어들고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거에 잘 맞춰서 식만 세워주면 돼요. 면적 구하는 식만. t에 관한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부피.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 공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부피 구했던 거 기억나요? 구부피 어떻게 구해요? 기억 안 나면 지금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네,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미적분 2를 하면 이거 구하는 것도 나와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나옵니다. 근데 초등학생 때는 아직 배울 수가 없잖아. 얘네한테 적분을 알려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는 그냥 외우라고 시킵니다. 외워야 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요거 배우는 것도 나오는데 뭐 미적분 2를 안 하면 얘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계산하는 거. 뭐가 됐든 반지름을 늘린다. 그럼 부피도 시간에 따라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반지름만 늘어나는 거니까 갖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상 얘네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막상 대입하는 게 자신 있게 대입만 할 수 있으면 얘네는 어렵지 않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누가 어렵냐? 이걸 갖고 파악하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보면 길이에 관한 함수는 LT, 면적은 ST, 부피는 VT. 얘는 얘랑 똑같은데요? 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때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면 dt분의 dl 요렇게 써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d라고 써 있는 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죠. dx분의 dy. 얘가 순간 변화율이에요. 미분계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dt분의 dl이라든가 dt분의 ds, dt분의 dv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길이에 대한 변화율, 면적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이런 것들 나타내서 쓰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막 이 문자들에 큰 의미를 두진 말고 나중에 구분할 때 쓰면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안 쓰고도 풀립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네. 528번이에요. 몇 쪽이니, 근데? 114쪽이랍니다. 자, 혹시 책을 안 갖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책을 뭐 받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앞에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생겼대. A에서 점 P의 속도가 0이래요. P의 속도가 0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요거에 익숙해져 봅시다. T가 0일 때 위치는 어디예요? T가 0일 때. 시간이 0일 때는 0입니다. 그럼 0에서 출발을 하겠죠? 0에서 출발을 해요. T가 1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3. 아, 여기 어딘가 3의 위치가 있는데 시간이 1일 때 3의 위치까지 가요. T에다 2를 넣어봅시다. 얼마 나와요? 4가 나와. 아, 이 뒤에 4가 있는데 시간이 2일 때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와요. 그죠? 3 넣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9, 10이니까 또 3 나오죠? 아, 시간이 3일 때 일로 왔대. 그럼 얘가 더 갈진 모르겠어. 그러나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4이면 4, T가 4야. 4일 때는 0이야. 아, 여기서 1초 만에 다시 여기까지 온대요. 이해됩니까? 대충 보면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모양새인 거야. 이걸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자,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머릿속에 얘를 빠르게 떠올려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생각보다. 연습 안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쟤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데 0하고 4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 자, 이제 이걸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0의 왼쪽은 왜 지었는지 알아요? 시간이 뒤로 갈 수는 없죠. 음수 방향이 없기 때문에 0의 왼쪽은 그냥 지운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요 순간에 이겠다. 그쵸? 2초일 때가 최대치로 간 거야. 제일 멀리 떨어졌던 거야. 얼마? 4가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럼 0에서 출발해서 4까지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해돼요? 그래서 4초가 지나는 순간에는 원점을 지나서 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P의 속도가 뭐래요? 0이랍니다. 0. 속도가 0이야. 그럼 미분 계수가 0이다.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맞습니까? 그 말인즉슨 꼭지점. 앞에 우리 또 도함수의 활용을 배웠으니까 극대점일 때가 속도가 0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언제야? 2초일 때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저렇게 보시는 겁니다. 식이 복잡해도 내용은 똑같아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잘 보세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뀌는 거죠. 자, 얘들아, 학생, 자, 정신 좀 차려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뀌어. 혹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속도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이라 그랬고 마이너스면 그 반대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야. 맞아요? 그럼 속도를 먼저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속도를 찾아보면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6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얼마일 때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면 찾을 수 있겠어요? 바로? 딱 보면 딱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봐야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6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t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 1 넣으면 0 되네요.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요.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2 제로. 자, 그럼 얘는 6에 t 마이너스 1 두 번 나오죠?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 자, 그래프는 쟤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곱이 되면 x축에 접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x축에 접한다. 1일 때 접하고 3일 때 지나가요. 이해됩니까? 저 t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2죠. 자, 봐봐.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됐지? 여기가 1이면 여기에 x축이 있으면 3일 때 x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죠. 여기가 1이자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근데 유수분의 한식 있잖아요. t 마이너스 2야. 2야, 2. 이런. 쏘리. 계산이 잘못됐네요. 어쨌든. 자, 1일 때 이렇게 접하는 거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굉장히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돼 라는 압박은 안 받으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찾는 거니까, 목적은. 자, 여기 어딘가 0이 있어요. 그럼 0일 때 속도를 보니까 0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12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잘 봐. 이거는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 얘네들은 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맞죠? 왼쪽으로 빠르게 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야. 속도가 0에 가까워지면 움직임이 그만큼 적단 얘기잖아. 가다가 1초 때까지는 점점점 느렸다 잠깐 멈춰요. 그랬다가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쭉 가요.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데 2가 되는 순간에 탁 멈춤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여기서 멈췄다가 2초가 지나면 오른쪽, 자, 위쪽으로 올라오죠? 속도 그래프가 위로 올라왔다는 건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요 지점 둘 중에 방향이 바뀌는 건 2일 때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2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한 번 더 미분해서 2를 대입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2일 때 가속도라는 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해보면 V'T라고 하면 18 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0 이렇게 되니까 T에다 2 대입하면 4 32 7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96 더하기 30 102 6 나오나? 네, 가속도는 6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540번. 직선 선로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x는 24t-0.6 t제곱이다. 제동을 건 후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이냐. 자, 얘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한쪽으로 달리고 있죠. 제동을 딱 걸기 시작했어. 반대 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뒤로 가진 않잖아. 안 그래요? 방향은 한쪽이에요. 속도가 언제가 되냐? 0이 될 때를 찾으면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봐봐. 속도가 0이 되는 거니까 쟤를 미분했습니다. 얘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1.2t 플러스 24. t가 얼마일 때? t가 20이 되면 속도는 0이 된다는 소리야.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t가 20이 되면 속도가 0이야. 멈춘다는 얘기예요. 이론상 20을 넘어가면 뒤로 가야 돼요. 근데 뒤로 가냐고. 아니란 얘기야. 멈추면 끝나요, 열차는. 후진을 안 합니다. 20이 될 때 딱 멈췄어. 그럼 20일 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속도가 변한다고 얘가 뒤로 가요? 제동을 딱 걸기 시작했는데 막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럼 간단해요. 얘는 20초 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0초 뒤에 위치만 보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말 그대로 현실대로 가는 겁니다. 20초 때 위치를 보니까 480-0.6 곱하기 400. 46에 24, 240. 그 240 나오나? 네. 240 나와요? 아니, 20 넣어봐. 계산하면 쟤는 480이고, 마이너스 0.6 곱하기 400. 얘가 240이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240이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동을 딱 걸기 시작하면 240m 간 다음에 멈춘다 라는 얘기예요. 제동거리가 240m랍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먼데? 야, 기차에 뛰어들면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겠는데? 네, 그래요. 그 다음 543번.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공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이거다.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봐. 뿅 하고 쐈어요. 최고 지점에 도달한 다음에
한 번 더 도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방향이 어때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이해됩니까? 자, 올라갈 때 속도가 플러스라면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맞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뭐가 돼야 돼? 속도는 0이 돼야죠.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으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미분해봐요. H'T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T 플러스 40 T가 얼마일 때? 4일 때 4초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뭘 찾아? 높이. 4를 어디다 대입해요? 얘는 속도고 얘가 위치야. 4초일 때 최고점을 찍는다 그랬지? 그럼 4초를 집어넣으면 그때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0 마이너스 80m래요. 이해됐습니까? 자, 머릿속에 포물선 그리는 걸 떠올리시면 찾기가 힘들어요. 수직으로 올리는 거야. 포물선이 아니라. 왜냐면 저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 그럼 이 문제 그대로 놓고 봅시다. 잘 보세요. 얘가, 아이고, 이건 그대로 줘. 얘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잘 생각해야 돼. 속도로 찾아야 될까? 위치로 찾아야 될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속도죠. 그치? 언제? 지면에 닿는 순간이야. 지면에 닿는 순간이라는 건 높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지. 높이가 0이 될 때. 몇 초? 8초. 그죠? 8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아니야? 맞아. 8 집어넣으면 0이 나와. 8초가 되는 순간에 땅 떨어지는데 그 순간의 속도를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미분한 거에다가 8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8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이 나오지? 마이너스 40이 나와. 뭔 소리냐? 내려가는 속도가 아랫방향으로 초당 40m 가는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속도를 가지고 힌트를 찾을 건지 아니면 위치를 가지고 힌트를 찾아야 되는지 그거 구분하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네,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시간이 아니라. 봅시다. 으이, 너무 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그림과 같다. 아이씨.
자, 이 속도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입니다.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속도가 시작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달려오고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시간을 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가다가 A일 때 가장 빨라집니다. 그쵸? 속도가 가장 빨라져.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다가 0이 되고 B가 되는 순간에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뒤로 가면서 점점점 빨라지다가 C일 때 가장 빨랐다가 또 점점점 느려져서 D가 되는 순간에 다시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요. 이해됐어요? T는 A일 때 가속도는 0이다. A일 때 속도의 변화량 미분계수를 보면 0이 나오죠? 맞아요. 가속도는 0이다. T가 B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바꾼다. 맞죠? 디귿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A일 때랑 C일 때는 운동 방향이 완전 반대죠. 네, X축. 자, 여기는 T축이겠죠. T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 다음 B에서 D 사이일 때 속도는 감소가 아니라 속도는 점점점 빨라졌다가 그죠? 다시 증가하게 돼요. 다시 속도는 감소했다가 C를 지나면서부터 증가하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건 우리가 증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빨리 가는 건 점점 속도가 감소하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감소가 아니라 감소하다, 증가한다가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만 맞더라. 됐습니까? 네. 됐어. 다음. 이제 넓이에 대한 변화율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봅시다.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씩 늘어날 때라는 얘기는 자, 1초가 지나면 2가 될 거고 2초가 지나면 4가 될 거고 3초가 지나면 6이 되겠죠. 그럼 t초 후에는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초엔 2, 2초에는 4, 3초에는 6, 4초는 8. 그럼 t초 후에는 2t가 되겠지. 됐어요? 자, 이때 넓이를 계산해 보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죠? 자, 이때 뭐라 그랬냐면 3초 후의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자, 저 넓이 변화율이라는 건 dt분의 ds 이렇게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미분하란 소리예요. 미분해라. 됐습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하면 8t 파이 시간 언제? 3초일 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 넓이는 이렇게 변하는데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언제? 3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t에다 3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a는 24 이렇게 되겠네요. 다 됐어. 자, 원래 앞에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앞 시간에 일단 진도가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거 금방 끝내고 질문 받아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었네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391번이요. 앞으로 좀 가봅시다. 391번 너무 멀다. (391번) 자, 질문 좀 받고 시간 되면 진도 나가는데 진도가 급한 건 아니라서요. 네. 0에서 C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fx의 제곱이 증가하는 구간에 속하는 x의 값은 했어요. fx의 제곱이 증가하려면 fx를 제곱한 거에 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증가하는 구간에 속합니다. 맞죠? 미분을 해보세요. 얘를 미분을 합니다. 그럼 2 곱하기 f 프라임 x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얘는 fx죠. 극값이 3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보세요. 얘를 옆에다 쓸게요. 극값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둘 다 0보다 커지는 데가 어딘지 보자. 일단 0에서 p까지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죠. 그러면 0에서부터 p까지 x가 이런 경우에 양수예요. p에서 q까지 중에 음수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p에서 q까지 음수에 해당되는 거 여기 p부터 q까지 음수면 a에서 q까지다. 맞습니까? 그럼 a에서부터 q까지 둘이 곱해도 양수예요. 됐죠? 그 다음 q에서 r까지 중에 양수, q에서부터 r까지 중에 양수라고 하면 b에서부터 r까지다. 그쵸? b에서부터 r까지. r보다 크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c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양수가 되는 건 이렇게 세 부분이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애가 누가 있나 보십시오. 이거 뭐야? AP의 1대2 내분점이죠? 구분돼요? AP의 1대2 내분점 여기 어딘가예요? A에서 P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죠? 이건 지금 뭐냐면 되는 데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 0이 있고 P, A, Q, B, R 그리고 뒤에 C 요렇게 있을 때 양수가 되는 부분을 표시해보면 0에서부터 P까지 그 다음에 A에서부터 Q까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쟤는 1번은 P하고 A의 1대3, 1대2 내분점 요게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죠? 2번 보세요. AP의 중점이네. AP의 중점 당연히 안 되죠. 3번 AQ의 중점 여기다. 돼요 안 돼요? 됐지. 양수예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B랑 Q의 중점, BQ의 중점은 여기야. 안 돼.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 C하고 R의 중점, CR의 중점은 여기.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거 첫 번째 줄에서 미분할때 저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거 내가 미분법 때 안 했어요? 맞아. 이거야. 이건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요. f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얘도 간단해요. 내리고 미분한 거 하나 곱해주고 차수만 하나 줄이는 거예요. 아이고. fx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저희 x 제곱이랑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지. 왜 그러냐면 x의 n제곱은 요런 애가 안 들어가거든. 그지?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들어가는데 이 안에 거 미분해봐야 1이지.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것 뿐이고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요거 미분해 놓은 거 그리는 거 알겠어요? 기준 잡는 건 극점이에요. fx의 극점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자, 이때 얘는 왼쪽은 증가, 오른쪽은 감소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x축의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내려오다가 Q를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다가 R을 지나면서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와, 안 돼. 안 깨졌어. 다음. (385번이요) 네. 요 구석에 있는 애들을 잘 못하네. 어렵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말이 주어지네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과거를 더듬어 봅시다. 역함수 처음 배울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1대1 대응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y값 하나에 대응하는 x값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y값이 하나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값이 나오려면 꼭 x는 몇 개 들어가요? 몇 가지?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는 y값을 만들려면 들어갈 수 있는 x가 얘는 2개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그치? 1대1 대응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y값을 가지려면 얘를 만들 수 있는 x도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일컫냐면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이야, 또는. 단조 증가라는 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증가하는 애들을 뜻해요. 중간에 어디 한번 감소하지 않습니다.
감소도 마찬가지. 계속 내려가는 애를 단조 감소라고 해요. 됐죠? 자, 얘는 3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증가하고 감소 중에 누구겠어요? 단조롭게 증가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가 단순히 증가만 해. 그 말은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야 계속 증가하는 애가 나오겠지. 다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돼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찾는 거예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f'x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2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 플러스 8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죠? 2차식인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거나 혹은 요렇게 접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만 포함해야 된다. 우리가 뭘 갖고 찾아요? 이걸 찾으려면 뭘 사용합니까? 판별식을 쓰죠. 판별식이 이런 경우에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죠? 이런 경우는 0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역함수라고 했을 때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y는 x의 대칭이다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원래 모든 문제에서 여러 개의 문제를 동시에 놓고 역함수란 단어가 들어간 그 문제들을 동시에 놓고 보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건 y는 x의 대칭이다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봤는데 얘는 미분 문제라는 건 알겠어. 근데 역함수라는 말이 나와. 그럼 1대1 대응을 가지고 이용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말 때문에 1대1 대응이고 그래서 단조 증가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다 보니 2차식의 미분계수 도함수인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 나중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혹은 극값이 없다라는 표현이 써지면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라지는 거고. 알겠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판별식을 봅니다. 4분의 D는 선택이에요. 외우려면 외우고 아니면 말고. 나는 안 외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서 한 번 더 쓴다고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분의 D를 외우는 것도 좋은데 조금이라도 헷갈릴 여지가 있으면 그냥 외우지 마세요.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 0보다 작거나 같다. 8, 2, 16 A는 8 또는 마이너스 2 두 가지. 알고? 두 가지가 아니라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됐어요? 여기서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뭐냐? A가 0이 됐을 때를 한번 상정을 해보세요. 3차식인 거 변함없죠? 네.
그럼 상관없습니다. 2개, 8개, 하나 더해서 11개. 이렇게 되겠네요. 되지?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죽겠네. 언제 끝나는 거야, 씨. 한 30분 남았어요. 또, 질문. 408번이요. 408번.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문제라기보다 저 말이 많아요. 저 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면 돼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정직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t, ft 위에 있는 이 점이고 접점이 그 다음에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2at 이렇게 된다. 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3t제곱 마이너스 2at에다가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됐죠? t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 y절편이 나올 테니까. t에다 0을 대입하면 t랜다. 미안. x예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gt라고 하는 애는 3차항부터 보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 얘랑 곱하면 2at제곱 플러스 at제곱 1차항 읍스 상수항 3 이렇게 생겼다. 이해됐어요? GT까지 찾았어. GT가 2에서 극대일 때 2에서 극대라는 말은 G'2를 하면 다항함수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그지? 극점에서 다항함수는 극점에서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점은 아니지만 반대는 맞아요. 극점이 먼저 나왔으면 걔는 무조건 0이야. 미분했는데 0이야? 그런다고 극점이야? 그건 몰라. 알겠죠? 자, 미분을 합니다.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t로 돼 있네요. 네, 마이너스 6t제곱 2at 이렇게 된다.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0 나온대요. 2를 넣어봐. 4, 6에 24 4a 요게 제로야. a 나왔다.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6. 됐죠? 네, a가 6이야. 그때 G'1 구하래요. 그럼 6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또 400번. 400번. 오, 수능 기출이야. 오, 수능 때 나왔대요. 몇 년도 수능인지는 나도 몰라요. fx가 x는 b와 x는 e-2b에서 극대일 때 오, 이렇게 돼 있죠? 차수를 잘 보세요. 4차, 2차 상수밖에 없죠.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 자, 바꿔보세요. 내가 이거 설명 안 해줬나? 우함수, 기함수 설명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 한 것 같은데?
짝수차 수죠. 마이너스 x를 넣나 그냥 x를 집어넣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y는 x랜다 미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죠. y축. 그림은 왜 이렇게 엎어놨는지 알겠어요? 최고창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엎어놓은 애가 나와요. 항상. 저게 양수였으면 뒤집어 놓은 애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B E-B에서 극대래. 한쪽이 B면 1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가 B가 될 수 없죠. 얘가 B가 돼. 얘가 B고 얘는 E-2B야. 둘이 대칭이죠. 그럼 B하고 2B-2하고 같아야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B는 얼마야? 2야. 얘가 2야. A를 찾아보자. 극대일 때 A는 뭘로 찾지? 자, 여기 극소값이 얼마예요? 극소값. 자, 극소인 점을 봅시다. 극소인 점을 보면 0 넣었을 때니까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더 찾으라는 거야? 8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 돼. 에? 문제가 잘린 건 아니지? 네. 마이너스 뭐라고?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 네. 미분하면 미안해요. 나 지금 여기에 그냥 B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걸 미분해서 근이 얘랑 얘가 나와야죠. 그죠? 미분을 해봅시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쟤를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16a 제곱 x 이렇게 되잖아요. x는 당연히 묶여요. 0일 때 극소가 나와야 돼. 왜? y축 대칭이라 그래요. y축 대칭이라 그렇습니다.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6a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1, 0보다 크답니다. 그죠?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1이다. 그래서 A는 1, B는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417번. 오, 뭔가 그래프가 많은 게 나왔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있는데 그래프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랍니다. 자, 먼저 f'-a라고 f'이라고는 0이야.
근데 얘가 3차식인지 4차식인지 뭐라고는 안 나왔죠. 그죠? 그럼 함부로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치? 일단 0이라는 건 알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저게 극대다 극소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조사를 해봐야 알아요. 알겠지? 그 다음 1보다 절대값이 작을 때 f'x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 바깥쪽은 감소한답니다. 바깥쪽은 감소야. 근데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안 되고 요렇게 곡선을 만들어야 된다. 요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1일 때 극대가 되는 1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씨. 너무 성급했어요. F형은 0이랍니다. 0보다 크답니다. 여기 0은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이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번이래요. 밑에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됐죠? 다음 424번 24번 여기 있다. 3참수가 x는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일 때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쟤네들을 보기 전에 저 알파, 베타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fx가 이거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bx 플러스 c야. 그때 극소라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랑 둘 다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니다.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 될 거고 베타를 넣어도 0이 된답니다. 맞아요?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전개하는 것까지 나올까? 일단 아직은 정리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됐죠?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 f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극대일 때가 알파, 극소가 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소인 점이 더 큰 값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기억 맞아요.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답니다. F 베타가 0이래. 여기일 때가 0이야. 이렇게 돼 있고 X축은 요 가운데 어딘가 있을 거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C는 0보다 크다. C는 뭔데?
y절편이죠. x에다 0 대입하면 c하고 툭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y절편이다. 그죠? 그럼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 이해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디귿 이렇게 돼 있고 절대값이 베타가 더 크대. 그 말은 이게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y축이 이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됐습니까? x축은 아직 어디 있는지 몰라요. AB는 0보다 크다. AB를 찾아야 돼요. AB. 뭘로 찾아야 되냐 이거야. 자 보세요. 요걸 타고 내려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는 y축.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난 B를 보고 싶어. F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 돼요. 아! 여기가 0이다. 맞죠? 음수예요. 두 번째. 1차 항의 개수는 뭘로 판단할까요? 아,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 1차 항의 개수를 언제 써요? 축을 갖다 쓰죠. 축의 방정식 보세요. 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죠?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커야지. 베타가 더 크다며. 맞죠? 얘가 0보다 크대요. 따라서 a는 음수다. 맞습니까? A 음수고 B도 음수야. 둘이 곱하면 양수야. 맞네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원래.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거 잘하면 뒤에 가서 좀 진짜 편합니다. 아, 10분만 더 버티자. 10분만. 알았지? 자, 또. 자, 우리 조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매번 깨워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진도를 나가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좀 안 졸게끔 열심히 좀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마냥 그냥 깨우고 있으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네, 안 돼요. 나도 진도는 나가야지. 그지? 또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400. 몇 번? 50번. 450번이랍니다. 자, fx, gx가, 아이고, 조금 더 커야겠다. fx, gx가 이렇게 있대요. 이때 f 합성 g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오.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이런 거는 잘 보세요. 안에 있는 거를 t라고 치환을 잠깐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ft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t가 모든 실수가 다 될까요? 한번 봅시다. t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2차식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얘는 심지어 플러스 1일 때는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의 두 점과 만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가운데가 1이고 1 넣었을 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거 gx예요.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들밖에 안 같지? 맞아?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자, fx의 그래프를 이제 좀 볼 거예요. fx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 미분을 해봐야 알아요. 미분을 한번 해봐요. 왜 그걸 아냐면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하고 끝나네요. 공교롭게도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어디하고 어디야? 0하고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한쪽이 0이고 한쪽이 2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0일 때니까 여기 y축. y축이 있고 0 집어넣으면 7 나온대요. x축 여기 있어요. 자, 이제부터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사용하는 얘네들만 씁니다. 그럼 최소값은 나와 안 나와? 모르지? 얘는 몰라요. 그럼 최대값으로 가능한 건 두 숫자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일 때하고 언제? 2일 때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8 더하기 12 더하기 7 해서 27 나오나? 그럼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12, 7 얘보다 16 작네요. 9 나오죠? 마이너스 8 아니지? 2는 4, 4, 3, 12 마이너스 8 4, 11 나오네요. 16 빼니까 11 나오는 게 맞구나. 됐어요?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최대값인 거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7이고 최소값은 없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합성을 했을 때는 안에 들어가는 애의 범위부터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최대 최소할 때 저렇게 합성된 애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애는 2차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2차식은 항상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한쪽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 안에서 이제 범위를 그래프 안에서가 아니라 저 gx가 갖는 범위를 먼저 찾아주고 그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또 있습니까? 겹쳤어. 451번. 자, 이걸 좀 빠르게 해볼게요. 최고 차항의 예수가 있는 3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극대값이 10일 때 여기서 함수의 최소값. 자, 마이너스 1하고 4래요. 여기 보면 얘가 극대와 극소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올라가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극대야. 그 말은 F1이
12란 얘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극소예요. 극소. 오. F12. 자, F 프라임 X는 A 곱하기 X-1에 X-3.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래? 1이라 그랬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거 미분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뀌죠. 얘 3이야. 됐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는 3 곱하기 X-1, X-3. 자, 얘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뭐 미분해야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X 세제곱이겠지. 얘는 2가 내려와서 만들어진 거죠. 그치? 2를 다시 올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얘는 9X였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뒤에 상수는 몰라요. 그래서 준 게 뭐냐? F1이야.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러면 4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11이에요. 그럼 따라서 C는 얼마? 8 나온다. 됐죠? 최소값이라는 건 극소일 때 아니면 여기 저쪽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고 이쪽에 4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보자. 잘 보세요.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고 여기 어딘가가 4가 있어요.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최소값은 요때 아니면 요때 둘 중에 하나겠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나오네. 그죠? 3 집어넣어봐. 3 넣으면 27에 3 집어넣어 27, 54, 54, 8 나오네요. 그지? 얘가 더 작네. 최소값 마이너스 8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아, 10초 뒤에 조기 치네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시간이 멈췄어요. 14시 59분 50초에서 멈췄어. 거짓말이 아니야, 멈췄어. 허허.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와서 또 받을 테니까 체크해두고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세요. 오, 순식간에 50초가 지나갔어요. 네, 수고들 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어.